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에듀동화에 제가 쓰는 칼럼을 다시 설명하면서 이번 강에서는 어떻게 아이비리그, 국제학교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아이비리그와 국내 학종의 관계성, 국내 학종을 준비하면서 아이비리그가 어떤 도움이 되고 아이비리그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우리 서울대학교 이 인재상과 어떻게 비슷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인가된 국제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공유를 하고요.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가 돼서 보이시죠? 네, 다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서울대학교에서 교과학습, 교내 수상 창의적 체험에서 자기소개서는 뭐 이번 연도까지 있는 거고 심화 전공.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원하는 강의가 있으면 좀 제가 받아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원하시는 강의를 좀 하겠다. 이번 연도에는 자기소개서가 이번 연도까지 있고 다음 연도부터 없어지니까 심화 전공 면접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의대나 MMI나 교대, 사대의 심화 면접. 제가 그 유튜브 그 펼쳐보기 하면 밑단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제 아이디 그 메일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 혹시나 이제 뭐 어떤 강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게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학종에 대해서 지금 2022년 3년 이렇게 지금 유학종이 나오면서 변하는 시기니까 아마 혼동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이걸 찍을 때 가급적이면은 우리 학생들과 어머님들이 원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3. 미국 아이비리그 하버드가 원하는 인재상과 꼭 닮은 새롭게 바뀐 서울대 2023 학생부 종합병 평가요소 그랬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이렇게 가장 큰 게 작년까지는 그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제 그 지금 고3, 지금 재수생, 지금 올해 학종을 가는 자기소개서가 살아있는 지금 올해까지는 전공 적합성이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2017년 서울권 대학들이 그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을 보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고2부터 이제 고1, 중3, 중2, 뭐 중1 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금방 돼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금방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유학생들은 전공 적합성이 이제 없어져요. 그럼 이 학생들은 뭐냐? 진로 역량이라는 개념을 갖고 이제 보는데 지금 우리가 해외고 그다음에 또 국제학교 보면 다 이제 그 아이비리그를 목표로, 물론 이제 그 해외고에 다닌다고 해서 다 아이비리그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웬만한 주립대 정도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꿈과 희망이기 때문에 아이비리그, 뭐 하버드라든가 코넬이라든가 듀크라든가 이런 대학들을 원하는데 우리가 그 지금 한국의 학종을 준비를 시킬 때 거의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학종, 이 입학사관제가 미국의 수시에서 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비슷한데, 근데 다른 게 우리나라는 생계부가 하나 있는 거고, 미국의 입시는 이제 생계부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입시는 처음에 입학사관제 때는 생계부가 있지만 본인의 전공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비교과 역량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생계부 외에 어떤 포트폴리오라는 페이퍼가 있었고, 지금은 다 생계부로 다 통일된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그 전공 적합성이나 전공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꼭 증거 자료가 대학 측에 이렇게 제출이 돼야 됩니다. 증거 자료가 뭐냐면 생계부가 있는 우리 그 일반고라든가 자사고라든가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 이미 생계부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이것이. 그럼 그 증거 자료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보면 거기에 공인란에 꼭 우리가 정확한 기간에 발급 기간에 그 지장이라든가 이걸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외국의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보면 그걸 뭘 받아와라, 뭐 지장을 찍어라, 뭐 생활기록부가 뭐 넣어라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가냐? 우선은 SAT라고 하는 그 미국 수능을 봐요. 근데 지금 아마 이제 조금 그 바뀐 것이 SAT가 예전보다 많이 그렇게 뭔가를 좌지우지하거나 그러질 않고 예전 같은 경우는 SAT 점수를 했고 중요한 게 AP예요. AP라는 것은 일반 고등학교, 미국도 고등학교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공부해서 들어가기 힘든 고등학교가 있고, 저기 유학을 가더라도 어디 시골에 정말 뭐 이렇게 그냥 조금만 원서만 내면 다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하지만 이제 미국의 입학사관제는 크게 다른 게, 입학사관관이 이제 수시로
그 고등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하는 걸 관찰하고 좀 보고 대화를 하는, 이게 정말 이제 올바른 입학사항관제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입학사항관하고 아이들하고 뭐 만나봤자 강연회 때 그 입학사항관들이 순회에 이렇게 다녀요. 지방을 전체 다니고 서울도 다니면서 우리 대학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다 이렇게 할 때 그때나 좀 잠깐 만나는 건데,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관심 있게 보는 그런 학생들, 마치 에이전시처럼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쭉 관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학생들을 캐스팅하겠다, 뽑겠다 이런 건데, 뭐 그거는 좀 다음에 말씀을 드려도. 근데 AP라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인 거.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어느 고등학교는 조금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 마치 대한고등학교처럼 뭐 이렇게 조금 커리큘럼이 좀 다른 학교가 어떤 대학은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뭐 이러면 이 AP라는 게 내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과목 외에 내가 정말로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 근데 내가 뉴로사이언스나 생물 수나 우리나라로 치면 심화된 걸 좀 더 들으면서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 거에 대한 그 전공에 대해서 대학교에 가서 수학할 그 능력을 미리 좀 내가 고등학교 그 하이스쿨 과정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걸 배우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AP를 보면은 1점부터 5점까지 있는데 이 어렵기 때문에 5점 만점인데 5점을 다 맞기가 힘드는데 5점 맞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한 4점 정도 이제 맞거든요. 5점 만점에. 근데 이제 뭐 3점을 맞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뭐 안 하니만 못했다. 결과적으로만 보는 거죠. 어떻든 미국은 그 과정들을 더 이렇게 철저히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비리그 정도 붙는 학생들은 내신, 아이비리그도 사실 내신이거든요. 내신이 날라가면 아이비리그도 힘들어요. 우리 한국하고 똑같아. GPA로 나오는 그 내신 있죠. 내신에 AP, 내가 좀 더 심화적으로 들은 교과를 보면 우리나라 똑같은 거, 우리나라도 보면 앞으로 고교, 지금도 사실은 진로 선택이라든가 아직 심화 선택은 없지만 진로 선택은 있어요. 그럼 지금 그 보면 진로 선택 아직 학생 그 고교학점제가 아직 이렇게 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의 진로 선택 과목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생물은 다 들었어. 근데 나는 이제 보면 화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수학 2라든가 심화 수학을 듣고 싶은데 내가 조금 이제 그 과목을 들으려면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이런 과목을 들어서 내 입장에서는 내가 생물은 다 들었으니까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화학을 조금 들어서 확장을 시키고 싶은데 이게 지금은 다 공부예요. 지금의 아직까지의 그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의 진로 선택 과목은 그냥 생물이고 화학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무슨 뭐 화학 투고 이렇게 뭐 기하고 수학이고 이렇게 지금 보면 아직은 다 심화 과목이라고 하지만 선택 과목이라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지만 이건 다 일반 선택 과목에서 하는 공부가 조금 더 확대되는 거고 그래서 있긴 있어요. 지금도 생계부로 보면 진로 선택 과목이 다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AP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해외 이제 대학의 AP의 개념으로 보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면 해외 대학의 AP를 보면 이렇게 좀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물리,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화학,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생물을 배우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의 앞으로 고교학점제에서의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은 이 뜻이 아니고 이제 그 똑같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서 헷갈릴까 봐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지금은 이렇게 아직 고교학점제가 안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위계성이 높아지는 그런 공부 교과목인데 앞으로 진로 선택 과목이 되고 고교학점제에서 그다음에 전공 심화 선택 과목이 되면 이것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꼭 말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그런 일반 선택 과목의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대학에서 배우는 뭐 인간과 심리, 그다음에 국어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날씨와 여행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보면 제가 이거를 없는 과목을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미 고교학점제가 됐을 때 그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심화 선택 과목이 어떤 게 있었고 이게 교육부에서 지금 딱 지정돼서 내려온 그 과목의 명칭과 위계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찍어서 고교학점제 설명하면서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아니면 또 이제 2022년 그 우리 교육부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나 새롭게 바뀐 고교학점제 대비 그 자료가 이미 다 배포가 됐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봐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지금의 진로 선택 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을 보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거지. 화학 투야.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나는 생물은 다 들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화학 투가
무슨 뭐 뉴로사이언스 같은 그런 개념의 어떤 그런 포괄적인 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화학 2예요. 교과서 화학 2. 수능에 나올 수 있는 화학 2. 이런 나는 내가 위계적으로 이렇게 딱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생물은 다 들을 만큼 들었고 이제 화학이나 수학을 들어서 조금 더 내 어떤 공부에 대한 깊이나 연관성을 지금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아직 고교학점제가 다 된 건 아니니까 고교학점제가 되면 뉴로사이언스나 뭐 어떤 뭐 날씨와 한국지리나 뭐 그다음에 국어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오겠지만 지금은 공부 과목으로서 위계를 늘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듣고 싶은데 여기서 문제가 뭐야? 내가 내신이 3등급밖에 안 돼. 근데 나는 어떤 꿈은 지금 인서울에 뭐 지금 성균관대 건국대학교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쳐봐. 그런데 이게 똑같은 거 옛날에 그거랑 옛날에도 비교과나 창체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열어주면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로 몰아서 그걸 줬잖아요. 상도 그렇고 솔직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걸 갖고 포지셔닝을 해서 뭐 서울대학교에 넣는다던가 뭐 이랬는데 지금도 그런 게 똑같이 상황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런 차별과 차이가 고등학교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나는 죽어도 화학 2를 듣고 싶은데 문제는 뭐야?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 화학 2를 나한테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야. 선생님이 이거를 배제하고 조금 더 화학 2를 들었을 때 내신이 높은 1등급, 2등급 아이들한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엄격히 치면 고교학점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생계부산의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찍힌 거는 고교학점제에서도 똑같이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심화 선택 과목이 있고 전공 선택 과목이 있을 텐데 그 과목이 뭐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오는 해도 그 내용은 고교학점제에서는 달라진다는 거야. 근데 이것은 엄격히 지금 미국의 AP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대학의 어떤 전공 수양에서 2학년, 3학년 과목에 대한 선행들이 이제 고등학교식으로 와서 좀 더 재밌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스터 고등학교, 그러니까 실업 고등학교를 보면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문화 콘텐츠학과,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문화 콘텐츠학과 다니는 아이들의 그 보면 마치 문화 콘텐츠, 뭐 건국대학교나 한국외대나 인하대학교 문화 콘텐츠학과에서 이렇게 처음에 1학년, 2학년 배우는 그런 거하고 똑같이 흡사하게 뭐 컨텐츠 기획과 축제, 뭐 문화 컨텐츠 뭐 강론 이런 것들을 배운다. 그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는 요것이 AP 과목하고는 우리나라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미국의 AP 과목에 견주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AP 과목은 시험을 보면 뭐가 돼? 시험을 보면 점수가 AP 점수가 나오지만 요거는 사실은 그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심화 선택 과목으로 가면은 생기부 안에서 뭘로 바뀌는 거야? 하나의 어떤 그냥 A, 뭐 B, C 이렇게 절대평가로 바뀌는 거야.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절대평가를 통해서 내 가치를 높이고 상대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평가를 통해서 내 어떤 전공에 대한 나의 어떤 그런 심화 과정들에 대한 의미가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것이 왜 그러면 아이비리그하고 같이 연결이 되냐 보면 우리가 하버드를 가는 학생들을 하고 보면 제가 요즘에 굉장히 그 미국 대학 입시 컨설턴트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요. 이제는 그 접점이 보이는 거야, 저도. 예전에 전공 그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때문에 그것이 쉽게 한국계 외국 걸로 미국 걸로 들어가기가 힘들어. 요즘은 이제 올해까지는 그렇고 내후년부터는 전공 적합성이 사라져요.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5대 그 연대, 경대, 건대, 중대, 외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새롭게 바뀐 그러면서 이게 진로 역량으로 바뀌니까 이 다른 게 AP 과목이 점수를 정확히 봐서 성적으로 나오고 우리는 AP 과목이 그렇게 성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진로 선택이나 심화라고 고교학점제 안에서는 정말로 원만한 의미의 진로 선택 과목, 원만한 의미의 정말로 그 심화 과목이 되는 건데 그때는 그게 생계부에서 이제 이렇게 A, B, C가 나오는 것만 빼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하버드에 가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제가 쓴 걸 좀 같이 볼게요. 서울대는 2023학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은 하버드 하면 흡사하다. 미국 아이비리그 하버드 대학의 기준은 공부만 잘하는 학생은 성공하지 않다. 정말로 우리가 아이비리그를 합격을 시켰거나 아이비리그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 이걸 우리가 서울대학교하고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절대로 이 학생들은 공부는 기본이고 내신은 기본이고 본인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이러한 과정에서 길러진 학생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통해 꾸준히 자신에게 질문하고 새로운 답을 찾는 학생들을 원해요. 이 말은 지금 서울대학교 이번 그 2023학년 학생부 종합전형 그 안내 책자에 바로 윗머리 추천사에 있는 말이거든요. 누가?
서울대학교 총장이 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그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앞으로의 가치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아이들을 뽑겠다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사고 일반고뿐만 아니라 국제학교, 제주국제학교, 인가대학교죠. 한국에서 체드윅, 송도 인가됐고요. 외국인 학교, 대구국제학교 인가됐어. 학부모들은 미국 아이비리그 입시와 국내 학종 입시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음을 인지하고 최고 상위 대학 입시를 위해 중3 때 우리 그 일반적인 지금 일반고 들어가는 학생들은 자사고 중3 때 일반고 자사고 국제학교는 뭐 10학년 때부터는 우리 아이에게만 객관적인 입시 로드맵과 방법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그 수시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쓸 수가 있죠. 근데 아무 그때 쓸 수 있다고 해서 다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기회는 열려 있지만 이것도 타겟팅을 해서 내가 어느 대학에 어떤 이유로 이런 과들을 해서 나중에 이걸 겪어서 뭘 하겠다. 이게 순수과학을 해서 나중에 의전원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든가 뭔가 이렇게 있어야 돼. 내가 공학을 해가지고 나중에 의용공학 쪽으로 갈 때 대학원을 갈 때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거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주국제학교에서 지금 이제 문의도 오고 좀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한국의 학종의 프로젝트는 그대로 하면은 미국 아이비리그의 프로젝트하고 연관성이 100%입니다. 이제는 아이비리그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전공 적합성만 따져가지고 뭘 띄우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전공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는 100%. 프로젝트에서 기르는 걸 갖고 이제 에세이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있고 한국에서도 이거는 이제 요번 연도 빼고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만 이것을 심화 면접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생계부에서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생활기록부의 진정한 의미의 고교학점제 체제로 바뀌면 확실히 이제 내후년에 바뀌면 진로 선택 과목의 위계, 그 다음에 우리가 전공 선택 과목의 위계가 되고요. 지금 그것이 진로 선택 과목이 또 심화 수학이라든가 심화 화학이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얼마든지 학생들이 본인이 세미나를 열고 본인이 거기서 보고서를 쓰고 본인이 더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이제 새롭게 열린다는 지금의 어떤 그런 뭐 심화 전공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무슨 화학 2라든가 화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화학적인 정말 이론적인 공부가 아니라 이것이 그대로 지금 아이비리그와 소통이 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가된 학교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아이비리그도 준비해서 뭐 아이비리그 가서 더 좋은 대학에 붙으면 좋은 건데 또 이제 간혹가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 이제 코로나 때는 많이 국내 대학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몰라요. 지금 굉장히 다변적으로 지금 세계가 바뀌고 있고 사실 보면 그 유학을 보내는 학부모님들 또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지금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고 괴롭게 생각하는 게 그 인종차별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그 여러 가지 기회를 열어놓고 하나를 준비해서 뭐 아이비리그에 갈 수도 있고 국내 서울대나 연대 같은 학교에 올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게 뭐다? 공부를 잘하는 건 기본이고요. 내신은 둘 다 한국이나 외국이나 미국이나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자기의 가치관을 통해서 꾸준히 자신에게 질문하고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는 학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가 한국에 있는 대학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뭐 대학을 또 보내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이렇게 할 때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는 바로 이 능력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5개 대학, 이제 저때까지는 서울대학교를 본 거고요. 연대, 경대, 견대, 중대, 외대에서 발표한 유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 항목과 평가 요소를 갖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를 중단을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